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올바른 말과 글, 그 중에서 소단원, 예절과 처, 말하기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주로 대화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대화를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어떤 원리를 갖춰서 했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작품은 고맙습니다 라는 시나리오 작품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와 나의 대화입니다. 대화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남성과 여성의 화기애애한 웃으면서 매우 즐겁게 하고 있는 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어머니와 딸로 추정됩니다. 이제 한 사람, 화자는 막 얘기를 하나, 청자는 듣고 있나요? 그렇죠. 듣지 않고 있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뭐 예상이 되나, 섣부른 짐작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 목표는 하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예고편 보면 이제 그 주제를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준 게 이제 예고편이잖아요. 학습 목표도 똑같아요. 이 오늘 공부할 내용, 이 소단원을 어떻게 또 어디를 공부할지 방향을 짚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1. 잘 읽어줬습니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 2. 네, 그렇죠. 담화 관습을 고려하여 올바르게 표현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파란색으로 효과를 넣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업 중에 학습 활동을 통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이제 정보 나눔지의 이론들을 한번 하나하나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결국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이 원활한 의사소통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 상황, 대상, 목적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원활한 의사소통, 대화입니다. 대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언제, 어디서, 이제 누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겠고, 그 다음에 뭐 대상이라고 한다면 누구, 뭐 무엇 이런 것들, 목적이라고 한다면 왜, 어떠한 것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뭐 어르신들한테 얘기할 때랑 그 다음에 뭐 동생, 어린 아이,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좀 다른 어휘,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졌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고 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화해 볼게요. 대화의 원리와 담화 관습에서 고려해야 할 점,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대화의 원리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어떠한 원리를 지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공손성의 원리는 총 5가지 경률로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 경률이 뭔지 아세요? 좀 어려운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칙, 법칙, 약속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해 공손한 표현을 이제 최대로 하여 말하는 5가지 약속이 이제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령의 경률, 관용, 칭찬, 겸양, 동의의 경률까지 5가지가 있고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는요, 이제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약속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래서 질의 경률, 양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그리고 태도의 경률이 있다 정도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으로 넘어가서요. 담화관습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형식, 내용, 표현과 전달 방식인데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우선순위가 다르고 또 이제 좀 중요시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의 공동체 그리고 서로의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또 중요시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담화 관습에서 고려할 점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깊이 들어가기입니다. 가장 먼저 공선성의 원리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땐 되게 재밌어요. 누군가의 이익과 부담, 혹은 뭐, 어떠한 혜택을 주는 거, 그리고 부담을 주는 표현, 뭐 칭찬, 비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물고 물리는 관계를 가진다. 그것이 대화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게요. 나와 상대방이 대화를 할 때, 가장 먼저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대방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령의 경륜인데요.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책 좀 잠깐 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나가 상대방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부담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 의문문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빌려줘도 되고 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이라고 한다면 뭐 좀 잠깐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상대방에게 좀 높여주는, 상대방을 좀 높여주는, 또 상대방에게 이 대화 안에서 이익을 올려주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혜택 그리고 부담입니다. 나에 대한 혜택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 나에 대한 부담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요거는 관용의 경률, 내 탓으로 돌려 말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 칠판에 막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막 필기를 판서를 하고 계신데 이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글씨를 볼 수 없습니다. 글씨를 좀 더 크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 탓으로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글을 잘 쓰셨지만 내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글을 좀 더 크게 써달라. 글자를 좀 더 크게 써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혜택 낮추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부담을 올려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관용의 경륜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요령의 경륜을 상대방의 관점이 아니라 화자의 관점에서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비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한다. 요것은 찬동의 경륜. 칭찬하며 말하기입니다. 요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남혁쌤은 얼굴도 잘생기셨고 목소리도 정말 좋습니다. 수업도 정말 재밌고 그리고 이해 잘 되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며 말하기. 찬도의 경륜을 잘 지켜서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요거는 겸양의 경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에 잘 이제 동화되어 있죠. 그래서 방금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 칭찬을 이렇게 제가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아직 부족하지. 더 열심히 피부 관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수업을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겸양의 경륜을 지켜서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쵸? 야, 이제 알았어? 야, 그 말해서 뭐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거는 겸양 경륜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러면 원활한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5번째인데요. 상대방과 나의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최대화하는 것. 이것이 동의의 경륜입니다. 동의하며 말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영아,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놀이동산 가자. 놀이공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물론 좋습니다. 놀이공원 가는 거 너무 좋은데 이제 선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차이점 낮추고 그 다음에 일치점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공원 진짜 좋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라고 먼저 동의를 합니다. 가자고. 그런 다음에 그런데 내가 토요일 날 오전에 선약이 있어가지고 축구하고 씻고 준비하고 가려면 2시? 뭐 3시쯤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너랑 같이 이제 놀이동산 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잖아.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가는 건 어때? 이렇게 본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자친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래? 알았어. 너에 대한 마음은 알았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가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동의의 경륜을 지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이 안 나쁘고 나도 그 하나의 대화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 협력의 원리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또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네 가지를 지켜서 말해야 협력적으로 말할 수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다, 입니다. 첫 번째, 양해 경륜입니다.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 제공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왔어요. 선생님, 풍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풍자에 대해서 좀 개념 설명과 뭐 예시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풍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해학, 뭐 희화, 뭐 여러 가지. 그러다 갑자기 비극, 그러다 갑자기 문학, 그다음 문화, 인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해경륜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라는 거. 양해를 꼭 지켜야겠죠. 안 그러면은 힘들어집니다. 대화가. 지뢰경륜입니다. 진실한 정보만 제공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남녀 사이에서 많이 잘 안 지켜요. 서로를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제 좀 진실한 정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나름 생각한다 라고 생각해서 거짓된 정보 혹은 뭐 거짓말 하다가 들키면 이제 그 대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지뢰경륜을 지키지 않는 것, 또 허황된 또 왜곡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지뢰경륜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성의 경륜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수행평가 할 때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혹은 문학 작품 뭐 서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데 이 친구가 갑자기 문학은 문화이니까 이 문화를 먼저 알아가고 그 문화를 통해서 이 문화에서는 중요한 게 또 역사니까 역사를 또 알아야 돼 이렇게 갑자기 격가지를 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관련성의 경륜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마지막 태도의 경륜입니다. 여러분과 대화할 때 제가 가끔 잘 안 지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점차 생각들은 또 말하는 것들은 모호해지고 조리 있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태도의 경륜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화의 원리, 그 중에 두 가지,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를 받고, 그 중에서 요령의 경륜부터 동의의 경륜까지, 그 다음에 질의 경륜부터 태도의 경륜까지 배웠습니다. 다음은 담화관습에서 고려할 점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라고 했었죠. 형식, 내용, 그 다음에 표현과 전달 방식. 꼭 유의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언어 공동체의 담화관습입니다. 이 언어 공동체, 한 공동체 안에서는, 생각하는 것,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공통되겠죠. 또 다른 공동체와의 대화에서는 또 다르겠지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린 건 없지만 남자가 얘기하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별 말씀을요. 이제 밥 먹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별 말씀을요. 상다리가 휘어지겠어요. 남자가 다시 얘기하죠. 제 요리 솜씨가 너무 형편없어서 입에나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밥 먹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솜씨가 대단하신 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형식,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하는 말하기를 자주 하죠.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형식, 대화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공동 내용,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 그리고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칭찬하고 겸손의 말을 주고받잖아요. 우리 자만하는 사람 되게 극혐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들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과 전달 방식인데요. 상황과 대상에 따른 전달 방식.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말하기.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춰 말하기.
그러다 보니까 공손성의 원리도 있고 협력의 원리도 있고 이런 것들 중요시하니까 알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 정리입니다. 우리가 고맙습니다를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 텐데요. 갈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인물은 기서, 영신, 석현, 이봄, 이병국 할아버지, 미스터 리라고도 불리는 이병국 할아버지고요. 특징은 사실적인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 간의 갈등 상황이 말과 태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대화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공부할 내용이 이제 고맙습니다 라는 본문이기 때문에 대화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수혈로 인해 에이즈 환자가 된 아이를 둘러싼 사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웹툰이 원작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웹툰을 한번 보고 매우 좀 감동적인 작품이라서요. 웹툰을 먼저 보고 이제 수업에 참여하면 매우 도움이 되겠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마칠 때는 또 인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